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죠.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면 뭐 남한테 사기를 맞니 뭐. 아니, 자기가 써요. 시원하게 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은 관운이 강한 사람한테 땡겨요. 근데 이 사람한테 관운은 뭐예요? 불이죠. 불 같은 사람. 아버지 30대 하던 짓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니면 도락했잖아요.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나댈 수도 있다고 이거. 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 팔자, 딸 팔자, 아버지 팔자, 아들 팔자. 굉장히 해맑게 말아먹고 돌아올 수도 있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양력으로 13일이에요. 12월에 절입일이 한 7일에서 8일 사이거든요. 그러면은 빼기 하면 얼마죠? 차가 5에서 6 나와요. 그러면 제가 초중전기 가를 때 얘기해 준 거 있어요. 뭐 7, 7이니, 9, 4니, 10, 10이니 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든 이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지장간을 제가 적을 건데 초기로 투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투간은 여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놓고 이게 일간이고 월지입니다. 지금부터 적습니다. 육신을 이렇게 달았어요. 자, 월, 경, 금, 일, 생. 목화토금수로 적어봅니다. 정기를 쭉 적어볼게요. 이거 초기 안 따고 이제 밑에 거까지 포함하면 밑에 걸로 봅니다. 그러면 목은 여전히 없죠? 화는 뭐죠? 화는 또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정관밖에 없으니까. 토는 하나, 둘, 세 개죠. 금은 그러면 요거 그렇지 하나, 둘, 세 개지. 그렇지 세 개지. 정신없어.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요게 일간이고 식신 이렇게 월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간을 봤을 때 월지부터 봅니다. 월지가 금이 아니죠. 월령부터 놓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용신을 봐줘요. 그러면 무슨 격이냐? 식신격이다. 이제 계량을 해봅니다. 요 사주의 조금 포인트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제가 그때 일간을 볼 때 이 숫자 계량에서 일간은 무조건 하나 빼준다 그랬고 월지는 하나 더 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뜨는데 정기들 같은 경우는 그 기운대로 다 보면 되는데 초기는 아무래도 전달의 기운이 많다 보니까 초기는 기운이 강하지를 못해요. 실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실제 3이긴 하지만 얘 자체가 힘이 강하지 못하니까 한 2.5 정도로 보는데 마이너스 1.5예요.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정기로 봤을 때는 금이 엄청 많죠. 그래서 플러스를 좀 해줘야 돼요. 더하기 1 정도에서 한 2.5 정도 보거든요. 2.5 정도 봤어요. 그럼 이대로 보면 조금 약간 뭐 1왕 위로 볼게요. 뒤에 토가 꽤 든든하죠. 이 정도면 그냥도 봤을 때도 토가 2개 있는데다가 여기선 숫자가 3개 늘었으니까 이 정도 보면 토를 거의 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얘는 원래는 좀 작았지만 힘을 좀 받아가지고 조금 강하게 인성 부분이랑 비겁 부분이랑 일간 비겁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식신 같은 경우는 요 정도만 돼도 1왕은 되는데 얘를 둘이가 사실 좀 세요. 요 부분이 살짝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는 더 강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봐줘요. 왜? 이 2개가 너무 강하면서 얘가 눌리니까 원래는 1왕 정도 봐야 돼요. 월지다 보니까 그게 자월이다 보니까 약하진 않는데 약하다기보다는 살짝 눌린다는 개념이에요. 당연히 얘는 화는 뭐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약해요. 불고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가 좋고 안 좋고를 봐야겠죠. 강한 것들은 일단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일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식상이 못 걸러져서 제가 지금 두들기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뜩이 넘는데 그럼 식상이 조금 들어와주면 괜찮겠죠. 근데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안 돼요. 쟤야 당연히 들어와주면 좋겠죠. 지금 상황에서 잘 필요한 건 쟤니까. 목의 기운 오케이. 화의 기운은 자 관성이 들어왔어. 쟤는 빼. 그럼 얘가 그럼 강한 일간을 제어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좋게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얘가 제어를 하기 전에 벌써 토에서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생을 다 해버려요. 그냥. 그럼 얘로 이렇게. 좋은 건 수목, 안 좋은 거는 화, 토, 금. 이분은 일간은 좀 강한 편, 일간 비겁인 좀 강한 편,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한 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계시죠.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분의 이제 성격적인 부분들을 좀 가려야 돼요. 자, 이분은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경금일색 특색. 그렇죠. 1차원적은 일단적도 맞아요. 경금일색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현실이에요. 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뭐냐면 오직 나만 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부분만 믿어요. 물론 다른 사람 얘기를 참조는 합니다. 그래도 똥인지 된장인지 내가 먹어봐야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직이라는 게 또 어디에 부분이 들어가냐면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아예. 뭐 모르겠고 내가 관심이 없는 거는 뭐 어쨌는데 뭐 이런 식. 근데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부분을 들고 파요. 완전 들고 파는 스타일. 그리고 경금인생은 여자분이 경금인생은 약간 무뚝뚝한 부분이 있죠. 애교스럽진 않아요. 이건 성향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왜? 불필요하다 생각하거든.
그런 행위 자체가 얘기하면 되지. 왜 그렇게 돌려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미사를 해서 얘기를 하나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세 자체가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적인 부분이 강해요. 경금일생이 여자 경금일생이 자기 주도적이 강하면 가장이에요. 굳이 자기가 집을 먹여 살릴 필요가 없는데 먹여 살리려고 들어요. 또 이런 분들의 약간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안 기대요 잘. 좀 기대도 되는데 꼭 내가 벌어야 돼. 그리고 빚지는 건 못 참고 좀 그래요. 남한테 은행인 빚 잘 지실 수 있지. 그런 빚은 아니고 남한테 남한테 감정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거 잘 못해요. 자 그럼 경금은 대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 경금은 남자 경금은 조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여기에 단순은 안 적었어요. 단순하진 않아요. 여자 경금이 단순하진 않아요. 남자 경금은 거기에서 여기서 단순이 들어가요.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죠.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경금이 조금 강하기가 좀 센신 분들은 그런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에 자 식신격이 들어갑니다. 식신격의 특색은 일단 1차원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먹고 자고 움직이고 보이고 근데 이 모든 걸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고방식이 일단은 긍정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좋은 쪽만 보려고 그러고 근데 경금이야. 그러니까 이 시너지 효과는 더 있죠. 남자들은 경금의 남자들은 뭐 여자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 경금은 먹고 자고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토가 강하신 분들이 먹는 거 좋아하니까 가는데 경금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또 요분 같은 경우는 토도 기운이 세요. 이제 격국용신이나 이제 일간에 대해서는 성격이 대충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 흐름의 구성을 봐야 돼. 자, 이분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비겁은 좀 강한 편, 식상은 좀 약한 편, 재성은 없고 관성 약하고 인성이 강해요. 그러면 보통 식상하고 인성의 밸런스를 보고 그 다음에 비겁하고 재성의 밸런스를 보거든요. 비겁하고 재성의 밸런스를 제일 먼저 볼게요. 뭐 여기 일간 포함이니까. 완전히 기울었잖아요. 밸런스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돈이 모이기 힘들다. 왜? 돈 쓸 데가 많아서. 일간이 비겁이 강하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면 뭐 남한테 사기를 맞니 뭐. 아니 자기가 써요. 시원하게 씁니다. 그러면 재성이 부분이 약해.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런 구성은 금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원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 내가 강한데 재성이 약하다. 근데 식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내가 이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남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100만큼 일해서 결과가 100이 나왔어. 어떻게든. 그러면 내가 실제 가져가는 건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은 어디 가냐? 나로 인해서 덕 보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결과가 그렇게 가요. 이게 비겁이 강하고 재성이 약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가요. 식상이 좀 더 강했으면 조금이라도 강했으면 재성이 좀 덜 타격받는데 식상이 약해. 식상과 할 때는 항상 인성과 밸런스를 같이 봐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그냥 인성도 약한데 식상이 약하면 그나마 좀 덜해요. 마땅히 뭐 할 게 없어서 뭐 돈벌이가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인성이 강하잖아요. 강한데 식상이 약한 건 결국 인성에 의해서 식상이 눌리고 있다는 표도 되거든요. 극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일단은 생각이 많아요. 고려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관심사도 많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 근데 그 관심사를 많다고 보고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마땅히 뭔가 퍽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만 많고 뭔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성과 식상 밸런스를 보면 또 그런 성격이 나와져요. 통상적으로 인성이 많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뭐 그렇게 가는데 비겁이 어느 정도 인성을 받아내는 분 같은 경우면 뭐 배우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계속 자기를 채우려고 그래요. 업그레이드 하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마지막에 이제 관성을 보면 어떻게 돼요? 관성은 약해요. 근데 관성을 보면 이렇게 관성을 봐봐요. 약하고 강하고 흐름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관성이랑 일간 비겁이랑 비등비등하면 조금 남자복이 있다. 안 그러면 뭐 직업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구석이냐면 이 관이 직장, 직업, 뭐 남자든 간에 좋고 안 좋고를 가린다기보다는 좋고 안 좋고 내가 선택을 하면 내가 끌고 가버린다는 뜻이에요. 인성으로. 얘가 생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빨아버리는 거죠. 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겨가요. 직업도 만약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직업을 하다가 뭐 한 6개월, 1년 해보고 승산이 없다. 그러면은 바꿀까 뭘까 안 그러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더 열심히 해버려요. 할 수 있어. 쫙 땡겨. 약간 만들어버리는 거죠. 상황 자체를. 남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제가 항상 이제 손님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남자를 키우네.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얘를 케어해야 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밸런스가 깨져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일간으로 성격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격국용신을 하나 뽑고 이 구조 자체 웬만한 성격은 다 나와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과 월운과 일운 가지고 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분들은 관운이 강한 사람한테 땡겨요. 근데 이 사람한테 관운은 뭐예요? 불이죠. 불 같은 사람. 자기는 굉장히 현실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불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안 맞잖아. 물과 불은 극이니까 안 맞잖아. 안 맞는데 땡기는 거야. 그게 나쁜 남자. 목이 좋죠. 근데 목이 많은 남자는 이분 입장에서 재미는 없지. 재미가 없어요. 목은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 이분에. 근데 여기가 좀 강해져야 여기가 조금 말랑말랑해지는데 금이 이제 열을 받아서 좀 만들어내니 안 말랑말랑하거든. 그러니까 목만 많으면 이분은 재미가 없어요. 화가 많으면 욕을 하면서도 땡기는. 술하고 똑같아요. 아, 내가 다시는 안 먹어야지 하면서 또 먹는 술. 목이 낫죠. 재미없더라도 안정적인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삶을 찾지.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은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뭐 인생에 재미 찾을 수 있지. 그 재미 찾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거든, 보통은요. 어느 정도의 뭐 익사이팅한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뭐 가족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런 부분은 선택을 끌고 가는 이상에서는 좀 안정적인 부분을 취하는 게 길게 봤을 땐 좋죠. 또 그런 건 있어요. 봐봐요. 어차피 이분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웬만큼 강해서는 끼꼬도 안 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충 요 사람의 생각, 성격하고 사고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흐름들 그리고 희귀신은 대충 가려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적습니다. 대운 적어요. 이렇게 되죠. 지금 이분은 어디 와 있냐? 요 사이를 가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시점은 대운 플러스 2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대운을 볼 때 보통 우리가 뭐 세운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대운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삶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먼저 희귀신부터 가려내 볼게요. 살면서 안 좋은 것만 오지게 뭉친 곳은 여기하고 여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봐주는 부분이 있어요. 요까지를 통우산 이전을 소년을 보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장년으로 봐요. 이걸 뭐 청년기로 봐도 되고 중간을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의 초년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22살까지는 어땠을까? 제가 육신 가르쳐주면서 육친도 가르쳐드렸어요. 여자 입장에서 엄마, 자식, 아버지겠죠. 엄마 힘은 세. 이분 사주예요. 엄마라는 기운은 강하게, 인성이라는 기운은 강하게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약하죠. 이분 집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애정 관계예요. 아버지는 있으나 마나고. 어떤 분은 저 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갈 수도 있는데 그건 복이에요. 그건 세운까지 따라와 흐름까지 봐야 돼요. 진짜 막 여기서 형충 앞에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것까지 봐야 돼. 합형충 안 짜졌네. 뭐 이분 거는 뭐 그냥 좀 단순해요. 신자 반합 밖에 없어요. 요걸 봅시다. 2세부터 10세까지 해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신해, 해죠. 막 부모님한테 극진한 사랑을 받고 막 전 행복한 유년을 보냈어요는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12세 그때부터 22살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병술이면 관 인성인데 여기선 생을 당하니까 인성이 훨씬 세죠. 가뜩이나 센 인성에다가 비겁이 더 올라왔어. 자, 이 사람의 학창 시절은 파란 망장 관생인이잖아요. 이거 둘 중에서도 토가 더 강하죠. 얘가 강하게 들어왔어 벌써. 얘도 있는데 얘가 더 강했어. 얘가 얘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뜩이나 약하지 않고 조금 강한 성격에다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 이 사람은 하늘 안에 나밖에 없어요. 성격상으로는 자기가 하는 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애가 강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강한 거는 사실 청년기부터 장년기 넘어가면서는 쓸 수 있는데 이때 강하면 공부 안 해요. 세상 누가 한 1000명에 1명 있다는 천재 말고는 누가 찾아서 공부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하다 보니 재밌어지면 그나마 다행인 게 수제예요. 근데 인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머리는 나쁜 머리는 아니에요. 근데 방향성이 없잖아. 지금 이때는 어릴 때는 방향성이 없잖아요. 방향성이 있으면 집중하시는데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 방향성 없으면 극한으로 얘기하면 질풍노도고 자리 잡지 못하고 좀 헤맸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럴 때는 약간 이제 그런 거예요. 약간 사춘기 비슷하게가 세상이 나하고 맞지 않아. 세상에 날 잡긴 그릇이 너무 작아. 뭐 이런 느낌. 이 사람의 가정사를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집을 끌고 가는 시절이었네. 그거는 자기도 같이 휘둘린 거예요. 나중에 딥하게 읽어주면 좋아요.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 될 거야. 육신까지만 읽어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보고 요거를 가정 기준에서도 한번 보고 사회적 기준에서도 보고 이렇게 한번 두 번, 세 번 봐주는데 쌤들은 아직 거기까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면 돼. 기본적으로 얘기해. 10세, 20세 가정형평균 나쁘진 않았네. 이때부터 말이 안 좋았네.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해도 돼. 뭐 어디 가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았네, 안 좋은 대로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뭐 구구절절 얘기 잘 안 해요. 자, 그럼 22살이 됐어요. 뭐가 들어왔죠, 이 사람이? 운에 없던 게 들어와요. 이제 재성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재성 들어온다고? 야, 니 돈 벌었네? 맞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돈 벌었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제 하기 싫은 걸 하기 시작했다 생각해야 돼. 이전까지는 하기 싫은 걸 안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재성이 들어오면서 하기 싫은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부가적으로 돈이란 걸 만질 수도 있고 결과란 걸 가져올 수 있지. 근데 먼저는 하기 싫은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자, 을이 들어왔어요. 을하고 이거 두 개가 뭐죠? 합인데 경 두 개 을 하나잖아요. 그럼 쟁합이죠.
돈이 조용히 안 들어와요. 이러면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안정적이라 보기 힘들지. 그리고 유가 들어왔어. 월지에 귀문 떴어요. 기문이 붙었어. 월지라는 건 제가 중요하다 그랬고 이게 나의 기반이라도 앉은 자리를 했잖아요. 내 앉은 자리에 기문이 떠 있어. 그러면 내 생활 자체가 안정스럽지 못하고 약간 떠 있다는 느낌이에요. 망망대게 배 떠다니듯이. 어느 순간에는 손으로도 져봤다가 노로도 져봤다가 자기 나름대로 고전분투하고 사는 거예요. 22살 때부터. 자, 그래 32살이 됐어요. 똑같은 건데 여기 이제 양으로 바뀌었죠. 내가 양이니까. 조금 더 기세는 강하죠. 그럼 내 알 몫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때는 또 차이가 조금 뭐가 있냐면 22살 때까지도 뭐 어느 정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있지만 이때는 더 강해져요. 계속 쉬지는 못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42살이 넘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제 20년을 어찌 보면 22살부터 42살 때까지 비슷한 흐름으로 살다가 이제 42살 때 확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식상이 들어오는데 인성도 같이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대운 자체가 이렇게 다이나믹이 바뀌면 이전에 하는 일과 이후에 하는 일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는 식상이고 이거는 인성이에요. 왜라고 붙이면 나의 기호 때문에 작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선택 때문에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죠. 근데 합평으로 봐봐요. 걔는 간합인데 자 어찌됐든 이제 오대원에 들어왔어요. 이제 오대원에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미, 신, 칼 꺾고 자미해 들어오죠. 그럼 이때 직업이 바뀌었는데 좀 물음표 해니까 근데 미, 술, 형이 걸렸죠. 근데 저희가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한테 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선순위고 고려해서 원래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이게 2선순위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10년 대운이 마주 오고 있죠. 왜 매이겠어요? 그냥 우리는 표현을 매인다고 하지만 매일만 이유가 생기니까 매인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으로 가죠. 요 대운하고 요 대운은 아까 전에 여기랑 비슷해요. 양으로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성이 나타날 거고요. 52세부터는. 60세 넘어서부터는 보험 들어놓은 거 잘 찾아가시면 돼요. 요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가 들어와요. 자식 자리에 사술 기문 떠있다는 하지만 61세면 애가 성인이란 말이에요. 지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야. 그건 치우고 사시나 사시나면 떠요. 62세부터. 근데 여기다가 가띠나 사시는 한만 있는 게 아니라 형, 파도 같이 있는데 인 글자 하나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사명 이중첩 가자. 인 글자 들어올 연이 됐든 월이 됐든을 굉장히 돌다리 두드리 가시지 살면은 돼요. 이때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식 자리에 합이 뜨거든요. 천간을 합이 뜨고 지지는 귀문으로 가다 보니까 이때는 애가 약간 뭐 아니면 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고전애를 잘 지가 살아났으면 이때 조금 크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건 아버지 따라가요. 이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가 이때 몇 살 때면 되죠? 아버지 30대 하던 짓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니면 도락했잖아요.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나댈 수도 있다고 얘가. 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 근데 이게 보고 있으면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 팔자, 딸 팔자, 아버지 팔자, 아들 팔자. 보통 요렇게 보고 엄마 사주를 알아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흐름이. 요때가 그러니까 이때가 아들이 그러면 쌤은 속이 당연히 시끄럽겠지. 멀쩡히 다니는 회사 뛰쳐나가 이것저것 하겠다고 난리 엄마 돈 빌리도록 하기 시작하면 쌤 입장에서는 그래, 그건 아니지만 욕하면서 주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해맑게 말아먹고 돌아올 수도 있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70일대가 되면 신자진 삼합이 이중으로 떠요. 이때는 진짜 건강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쌤 대운의 흐름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흐름이에요. 몸이 당연히 축날 수밖에 없대 이때 되면. 어떤 구석도 자기 집구석에서 편하게 있는 시기절이 없어요. 다 논다고 나와 있었고 일한다고 나와 있어. 계속 나와 있거든. 그래놓이 몸이 축나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지금 42니까 그게 2년 전 대운밖에 2년 정도 됐잖아요. 일단 9수 넘어왔을 때 변동 한번. 그 다음에 작년에 임인이에요. 이분은 인 들어오면 무조건 어떤 변화를 겪어요. 개묘. 내년에 또 한 번 더 갑진. 움직임이 또 들어오죠. 지금까지는 작년과 내년이죠. 힘이 들어오면 왜 크게 바뀌어요? 인신충가 바로 걸려버리잖아요. 하나 가지고는 제가 영향이 있다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2개씩 걸려버리면 그 영향을 받아요. 크게 봤을 때는 지지로 봤을 때 이런데 뭐 여기까지만 봐줘요. 지금 어떻게 돼요? 쭉 와서 화가 굉장히 센 흐름으로 가요. 갑진이 지나고 나면. 그럼 이게 전부 다 이 사람한테 관음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대운 자체도 지금 식상이 들어와 있고 인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불을 잘 쓰려면 자기가 최대한 이 식상 기운을 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내가 성장하는 발판으로 다닐 수 있는 발판으로 쓰지. 이게 강하다 보니까 자칫 내가 기반을 잘 못 잡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남자로 가버려요. 남자를 뒤 흔들면 가버려요. 어떻게? 좌우충으로. 관제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관제는 예견된 관제예요. 언제 예견된? 갑진을사부터 쌓여온 것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당연히 터진다기보다는 묵혀왔던 것들이 이때 발현된다는 기운이 오히려 맞아요. 그래서 내년 갑진부터는 여기를 보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한 2년 3년 플랜 보고 이 정도 운이면
쌤이 강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된 회사를 차릴 수 있어요. 이 정도 관운이면. 그러려면 회사가 그냥 차려지는 게 아니잖아. 쌓아놔야지 되는 부분인데 아니면 이제 트러블로 가는 거죠. 좋은 거는 내가 오늘 못 받아내면 그럼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쳐버려요. 강한 운들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운인데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대부로 맞아요. 좋은 운이니까 나한테 해는 안 끼치겠지. 그건 아니에요. 운이란 건 항상 이 양면성이 있어요. 꼭 나한테 와서 어떤 영향을 주고 가요. 운은 눈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가려서 보지 않아요. 똑같이 주먹이 날아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글러브 사와가지고 이렇게 맞고 있으면 퉁 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있다 맞으면 끝이에요. 근데 강도는 똑같았어. 올해 개묘년은 누구한테도 똑같은 개묘년인데 올해 시급한 사람도 있고 올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물론 사주 흐름이 다른 것도 있지만 사주 흐름이 다르다는 건 현실에 내가 다르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까지만 가도 거의 대운 막 빠지잖아요. 지금 대운이 바뀌기 전에 관운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이생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의 구조에서 양의 구조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예 꽝 하면서 이제 51세부터 관운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때까지는 제대로 관운이 들어온 거예요. 관운이 깔리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때부터. 준비해야죠. 단순히 이때는 이 정도 운이면 이분의 강세고 이 정도 운이면 뭐 과외선생 뭐 나 혼자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의 공간에 나만의 구색을 갖추고 사람까지 쓸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오히려 내가 두들겨 맞는 거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뭐 물론 내년부터 들어오니 나쁘는 절대 아닌데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기회도 잡아야 기회인 거지. 못 잡으면 나중에 이때 가서 그 기회를 못 잡으면 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와서. 그럼 가게 돼 이때 와서 지나간 일 오야노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우리는 지금 지나가기 전 걸 미리 걸 보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년에 생기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 잘 잡아서 3년 동안 잘 만들어내면 이때부터는 요때 딱 넘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지금 요게 병호 요렇게 오다가 토로 왔다가 금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예 관운이 이제 대운에서 관운을 박아버렸으니까 쭉 갈 수 있죠. 근데 그거예요. 저는 분명히 관운을 좋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왜 좋지 않냐면 관운을 관운으로 쓰는 게 아니라 쌤이 끌어안는 걸로 가니까. 근데 미리 준비를 해서 쌤이 내가 끌어안는 게 아니라 관운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 오히려 이거를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을 말 그대로 치러 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나오는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입 닦고 이러고 있으면 이때 오는 쌤을 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안 좋은 운 들어오기 전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좋은 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운이 들어와요. 왜? 이게 계속 순환이거든. 지금 내년부터 뭐예요? 들어오잖아. 내년 2년 동안 준비 잘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